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사드렸던 사랑의 열매 나눔 문화연구소 박미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30 청년 세대들, 청년 기부자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기부가 일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화된 기부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기부라는 것을 하는지, 그리고 기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리고 모금 기간에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청년 기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임팩트 세대라는 그런 세대들이 기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부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꾀하고 그것들을 보고자 하는 세대들이 기부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크게 8가지 주제를 좀 꼭지를 뽑아봤고요. 첫 번째 꼭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부 일상이 되다입니다. 청년 기부자들에게 있어서 기부라는 게 사회 참여이고 사회 참여가 곧 기부이며 결국은 하나의 삶의 방식,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 참여의 하위 영역으로서 기부 행동, 기부 참여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청년 기부자들은 이게 기부라는 게 사회 참여하고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인터뷰 내용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기부라는 게 돈이나 물건을 줘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지만 넓게 생각해 보면 재활용하는 거, 뭐 플라스틱에 있는 비닐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면 정말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면 청원을 하는 것까지도 기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고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기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그 현금 기부 혹은 현물 기부의 범위를 뛰어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의 개념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기부이고 그것이 결국은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작년 가을에 2030 MZ세대한테 전체 1000명에게 물어본 거였어요. 질문이 뭐냐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만 참여해본 활동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나머지 90%는 어떤 활동이든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전체 청년의 절반가량이 생활 속 실천, 그다음에 착한 소비 불매운동, SNS 지지 활동 등과 관련한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활동들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다 기부이다. 라고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 결국은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문화들이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부 개념이 이렇게 확장됐을 때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럼 기부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부는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나만의 방식이래요. 그래서 여기 인용문 보시면 청년들은 청년들이니까요.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맥 한 번 하는 거하고 기부하는 거를 같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부하는 것이 더큰 행복과 뿌듯함을 나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치맥 한번 참고 기부를 해서 내가 1년 동안에 열심히 기부를 해서 뭔가의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받았을 때 1년 동안 정말 잘 버텼구나.
그랬을 때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부라는 것이 이런 작은 활동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미세 행복이라는 것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기부가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나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부라는 거, 더 적은 기부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쓰이기를 원한다는 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사업 설명회 하듯이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큼 모이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만큼 모였을 때 뭘 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파생되는 결과물이 이런 거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다음에 정말 투자금을 받듯이 그렇게 해보면 청년들이 훨씬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라는 게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나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기부에 참여한다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부를 하는 거는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용문 보시면 예전에는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동정심이죠. 이런 거에서 지갑이 열렸다면 지금은 공감, 동감, 그리고 부조리함을 바꿔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도 액션을 한다. 에너지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단에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 3월에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은 두 형제가 고펀드미에다가 모금함을 개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그 모금함 보시면 이게 생활비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언뜻 보면 너무 안 됐다. 정말 어떡하니? 어떻게 생활하니? 해서 돈을 기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그 기부한 사람들이 밑에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다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 그다음에 총기 규제, 성차별 이런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금함 열리고 그 하루 만에 25억 원.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까지 제가 봤을 때 35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라는 건 거죠. 어떤 이슈가 있고 그 부조리한 이슈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참여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자의 지속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부금을 받는 기부 대상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기부자의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한 번 하고 할 거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회용적 기부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일회성 기부, 일회성 봉사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정말로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하게 할 수 있는가. 한 번 하고 끝낼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 대상자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부를 했을 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데 유효한 기부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캠페인이나 기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라는 모토로 사업을 하는 굿윌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청년들에게 값싸게 밥을 판매를 하는 그러면서 청년의 자존심과 존엄성과 자립성을 생각을 하는 청년 밥상 문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개 다 기부 대상자의 삶의 지속성, 자립성, 얼마나 이게 유효한 것일까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이제 청년 기부자들에게 관심 있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기부자도 이제 ESG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 작년에 ESG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기업 기부 측면에 뿐만 아니라 청년 기부자들에게서도 ESG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다라는 거고 이 생존과 공존을 위해 이런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키워드가 좀 뽑혔습니다. 환경 이슈는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목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크게 성공했던 혹은 회자가 되었던 캠페인들을 보면 다 거의 다 환경 관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 환경 이슈는 뭐 작년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기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기부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일 수 있는데요. 청년 기부자들은 쉽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 라는 게 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act now.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고 부담 없이 재미있게는 사실 퍼네이션 얘기가 되면서 예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계속 이게 확장되고 고착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고하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청년들은 원 플러스 윈윈, 원 플러스 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기부라는 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울 수 있다. 그리고 기부라는 거가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항상 가볍지만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했다라는 거가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부 방식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퀴즈의 사회 참여 방식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잡아봤는데요. 지금 2030 세대들은 자본주의 퀴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기, 그러니까 성장기에 자본주의만을 보고 자라난 세대라고 해서 자본주의 퀴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자본주의 퀴즈의 사회 참여 방식으로서 돈줄 내기 금융치료가 이제 제가 예시로 들어 놓은 건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사회 참여들이 더 확장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줄 내기는 저희 2020 기부 트렌드에서부터 계속 소개됐던 얘기예요. 여전히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착한이라는 가게에 돈으로 혼내주자 이거죠. 그때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돈줄 내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작년에 좀 주목해서 나타났던 거가 이제 금융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융치료는 뭐냐면 사실 이 금융치료라는 용어도 SNS에서 이전부터 계속 쓰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출근하기 너무 싫은데 금융치료 받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월급 받았다는 얘기죠. 네. 망원에는 금융치료가 제격이다. 라는 거와 같이 금융치료라는 말들이 이전부터는 쓰였어요. 근데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와 관련된 건데요. 이 조선구마사가 이제 그 역사 왜곡 이슈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 역사 왜곡 때문에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반통위에 민원 신고하고 청와대에 청원 올리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조선구마사를 후원하거나 제작 지원을 한 업체들을 쫙 리스트업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하고 이 기업들을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제작 지원을 취소하거나 광고를 취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빨간 줄을 쳐가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 결국 이 드라마가 종영이 되었고 이게 결국은 그 자본주의 퀴즈라고 하는 2030 세대들이 어떻게 사회 참여
를 하고 있고 힘을 영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 참여를 할 때 또 다른 핵심적인 키워드는 액트 나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그러니까 내일 혹은 내년 언젠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소통과 관련한 건데요. 사실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모금기관에 대한 그 불만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소통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와 공감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기부자 그 모금기관들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우리한테 보고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해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와 공감의 간극의 원인은 너무나 정제된 언어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제되고 정제돼서 거르고 걸러서 결국은 어떤 그 수치로 딱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봤을 때 나는 통보받는 느낌이다. 근데 나는 내가 기부를 하는 이유는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어서,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인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거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랬을 때 이 이해와 공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년 기부자들은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날 것 그대로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곤 포로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막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거가 아니라, 전체 결과만이 아닌, 숫자로 나타내는 결과만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활동들이 2030 세대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전체의 과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글로벌 연대, 기부자가 주도하다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 미얀마하고 터키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금기관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좀 봤습니다. 기부자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도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슈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국제 이슈라는 것이 해외 아동 혹은 뭐 빈민 구호, 뭐 해외 빈곤국의 아동을 돕시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함께하고 있어.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연대를 기치로 해서 다양한 이슈로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팩트 세대 그들이 온다라는 걸로 좀 뽑아봤는데요. 작년 2월이었죠. 김봉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의 기빙 플래지 가입은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사회환원 하겠다라고 얘기되는 그 금액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글로 여기 기부서약서 전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한글로 올라온 기부서약서 전문을 봤을 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뭉클했다고 해야 되나?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회 변화에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는 교육 불평등,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기부 서약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초고거부 슈퍼 리치들의 활동만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분들의 어떤 이러한 기빙 플래지 가입이라는 거가 결국은 청년 세대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그 기부에 관련된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고자 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부를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부에 연결하고 기부를 통해서 실질적인 임팩트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임팩트 세대가 우리나라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임팩트 세대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욱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